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실전 실험을 하기 전에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외형상 3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했다. 마이클 맥데빈 미 해군 분석센터 CNA 선임연구원은 23일 미국이 소리 보어 방송에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이 외형상으로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개발된 최대 3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옛 소련 해구형 골프급 잠수함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미 항모전투단 지휘관을 거쳐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 실장을 지냈다. 맥데빗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은 원거리가 아닌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실전 배치된다면 탐지가 어렵고 기습이 용이해 한국과 일본의 지상 요격 중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린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3개의 미사일 발사관 장착 신형 잠수함이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그는 현재 한국은 SLBM을 방어할 수 없다며 한국은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고 한국 본토를 방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해당한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보허에 북한이 과거 북극성 발사 실험에 성공했던 잠수함은 발사관이 1개인 심포급이었던 반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발사관이 늘어난 만큼 실전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거리가 1000에서 2000km에 달하는 북극성을 탑재해 지상미사일 방어체계의 레이더 탐지범위 밖이나 후방인 부산 인근 해안에서 쏠 경우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 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을 외형상 배수량이 최소 2000톤 이상으로 추정했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동아일보에 선체 노후도로 볼 때 신규 건조보다는 세계희 수직 발사관을 갖춘 골프급을 리모델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직 방향타의 외형이 골프급과 유사하다고 했다. 북한의 콜드론치 냉발사 체계, 기술 완성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신형 잠수함이 동해 작전 수역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SLBM이 수중 발사에 적용되는 콜드론치 기술도 완벽하게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6년 심포급 잠수함은 북극성 일형을 콜드론치 방식으로 수면에서 약 2m 아래 물속에서 발사했다. 이는 완벽한 콜드론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후 북극성 2형이 개발 및 시험 발사 등을 통해 10m가 넘는 물속에서도 SLBM을 발사하는 콜드론치 기술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북한이 여러 발의 핵탑재 SLBM 장착 신형 잠수함을 거쳐 대규모 전략핵 잠수함 SSBN을 확보하는 수준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2일 러 독도 상공 충돌에 우리 영공에서 한국이 왜 경고 사격하나? 우리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죽도, 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 땅이라며 항의했다. 24일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한일 경제 갈등이 심화해 한국에서 반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제기해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다로 하야테 일본 외무상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죽도, 독도의 일본식 이름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로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하지. 한국이 거기에 무언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이위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러 공군기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실시한 데 대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히 유감인 사안이라며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해를 비행하던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에 걸쳐 심한해 독은 현 다케시마 주변 영공을 침해했다며 러시아 측에도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한국의 각각 외교 루트를 통해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내세우며 한국과 러시아에 동시에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자위대기의 긴급 출동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군용기인지 몇 회가 어디로 출격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류관부는 이날 중국 H-6 폭격기 2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기가 일본의 동해를 비행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대응을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전투기 종류, 진행 경로, 중러 폭격기가 일으킨 문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NHK 방송은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방공식 별구역 저디즈를 침범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타국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자국 방공식 별구역을 침범하면 경계 비행을 한다. 일본 측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자위대기를 발진시켰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가 장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북동아시아 제1과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주한 일본 대사관의 첨사관이 한국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1과장에 각각 항의 의사를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우리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날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 간 경제 갈등이 확산되는 와중에 민감한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예측 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3.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충격받았는데 NSC 소집도 안 한 청와대. 23일 우리 군이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경고사격까지 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충격을 받은 국내 여론은 밤늦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 측 대응을 살폈으나 청와대는 당일 NSC도 소집하지 않았다. 24일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커디즈, 코리아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한국 방공식별구역가 아닌 영공을 외국군에게 침범당한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로 영공과 카디즈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러시아는 소련 시절이었던 1983년 9월 1일 자국 영공에 들어온 킬기를 격추한 바 있다. 당시 민항기를 격추한 소련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으나 본래 영공 침범 자체는 국제법상 격추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영공은 영토 민영해와 같은 것으로 이른바 하늘 위의 영토다. 카디즈는 한국이 영공 너머에 지정한 방공식별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개별 국가가 외국 군용기 등에 대한 사전 식별을 통해 자국 방위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영공 바깥에 설정한 구역이다. 일본과 중국에는 각각 저디즈, 저펜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과 커디즈, 차이너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가 있다. 러시아 군용기, 정확하게는 러시아 조기경 보통제기는 23일 명백히 2차례나 독도 상공을 지나갔다.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정부는 러시아가 방공식별구역만 넘어온 게 아니라 영공까지 침범한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러시아의 침범 의도가 파악되는 대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일 NSC를 즉각 소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사태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단지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 측 관계자들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한 게 전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침범 이후 러시아 조기경 보통제기가 독도 영공, 다시 말해 하늘 위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육은 안보실 1차장이 당시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 전반을 관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즉각 항의성 입장을 나타낸 것을 두고 해당 지역을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주변국 의도가 여러 방면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인지 조종사의 실수인지 등